오늘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8주년 기념일입니다. 저희 정체오늘에서는 잠시 후 10시부터 있을 기념식 현장 모습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의 의미에 대해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8주년인데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그 의미와 의의부터 짚어주시죠. 1919년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최초의 공화제적 정부입니다. 그리고 일제로부터 강탈당한 국권을 회복한 광복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수립 역사와 당시 임시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1919년 3.1운동이라고 하는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죠. 그 결과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을 했고 그 날짜로 기념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공화정을 선포했다는 그런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망명 정부였지만 독립운동가들의 총집결체였기 때문에 우리 역사상 대한제국을 잇는 그리고 일제 식민 통치를 극복한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핵심 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공화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조선 왕조와 그리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왕정과 제정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그 왕정과 제정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복벽이라고 해서 조선 왕조나 대한제국을 부활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이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공화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신에 따라서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사회주의가 유입된 단계에서 사회주의와 그리고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일치 단결해서 만든 통합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기념식 함께 보실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8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국방부 중창단과 합창단의 선도로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유철 광복회장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약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약사 보고 제98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기나긴 야농과 대일 항쟁기 항일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약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망 10년 만에 거족적으로 일어난 3.1 독립운동이 결실로 민족의 합의를 모아 1919년 4월 12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개헌되었습니다. 4월 11일 임시의정원은 1차 회의를 열어 새로 건설할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결정하고 유사 이래 최초의 민주공화제에 따른 선언문과 정강, 임시헌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4월 13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고 파리 강화회의에 국제적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성 임시정부와 노령의 대한국민의회를 통합하고 우리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제를 채택, 9월 17일에는 의정원 법을 공포하였습니다. 1920년 1월 24일 임시정부는 포고 제1호를 통해 전 국민이 독립군이 되어 독립전쟁에 참가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1925년 7월 임시의정원은 2차 개헌을 통해 국문형 중심의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였습니다. 1930년 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핵심 정당인 한국독립당이 조직되었고 이듬해 4월에는 정치와 경제, 교육을 중시하는 삼균 제도를 천명하였습니다. 1932년 1월 8일과 4월 29일에는 임정산하의 한인 애국단원인 이봉찬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결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작된 반면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더욱 극심해져 임시정부는 중국 남부 지역을 수년 동안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1940년 중경로에 안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해 9월 17일 한국광복군을 창설 대회에 선포하였으며 1941년
12월 10일 일본의 대일선전 포고를 결행하였습니다. 1944년 8월 한국 광복군은 연합군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어 작전을 수행하였고 1945년 4월 한미연합 OSS 작전을 마치고 국내 진공을 준비하던 중에 8.15 조국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인 8월 17일 임시의정원에서는 제39회 의회를 열고 광국을 결정하였으며 그해 11월 23일 김구 주석을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온 국민들의 환호 속에서 꿈에 그리던 조국에게 첫발을 내디디셨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혼란을 극복하고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3.1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이 담긴 헌법을 준수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함은 물론 국민된 소임을 다하여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단합하여 선열들이 못다 이룬 우리 민족의 살 길인 평화 통일 고합을 기풀고 완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13일 광포회장 박유천. 다음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8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암흑 속에서 임시정부를 세워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신 애국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온 국민과 함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선열들의 애국 정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고 독립유공자들의 명예를 더욱 드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1919년 이국당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는 자주 독립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선열들은 그 후 27년간 중국의 여러 지역을 옮겨다니며 일제의 잔혹한 탄압에 맞서 국권 회복과 항일 전선의 최선봉에서 투쟁했습니다. 민족 자존과 자주독립의 의지를 온 세계에 펼친 선열들의 헌신으로 우리는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실현하며 기적과도 같은 성공의 역사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지만 아직도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 증대, 내수 확대 등 경제 회복에 집중하면서 굳건한 안보 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 책동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면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독립을 위해 하나가 되었던 선열들처럼 오늘의 우리들도 화합과 통합으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 조건은 올바른 역사 인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과 과거사의 과오를 반성하는데 진정성 있고 일관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선열들은 임시정부 헌장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밝히면서 인류의 평화에 공헌해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국권마저 상실했던 모진 고난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꿈과 용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선열들의 굳은 결의를 교훈으로 더 큰 자신감을 갖고 희망을 키워가야 합니다. 당장의 난제들을 풀어가는 것과 함께 평화적인 통일,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미래 준비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임시정부 수립의 큰 뜻을 되새기면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기념 공연이 있겠습니다. 기념 공연은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선열들의 독립정신과 선열들이 되찾은 우리 조국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소망하는 곡 내일로 가는 계단을 국방부 군악대대 연주에 맞춰 뮤지컬 배우 박영수 씨와 안유진 씨가 합창단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수령번호 1913번. 더 할 말 있는가? 나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조국을 위해 이 한 목숨 온전히 바치지 못한 것뿐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우리들에게 맞서겠다는 것인가? 나는 조선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요. 그 누가 나에게 과오를 묻는단 말인가? 조국이 독립되는 그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소.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에게는 꺼지지 않는 독립의 열망이 불타오른다. 그래, 상해로 가자.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곳은 조국 독립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내일로 가는 계단 그곳에 열린 미래를 향한 그 길 행복을 약속해 모두가 풍요로운 세상 저 뒤에서 우릴 기다려 내일로 가는 계단 찬란하게 빛나네 모두가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곳 새하얀 하늘 위에 써나갈 새 없어 우리 바다 위 반짝이는 빛이여 이 밤을 밝히라 이대로 가는 계단 나를 향하라 내일로 가는 계단 내일로 가는 계단 내일로 가는 계단 고마웠던 그날을 향해 내일로 가는 계단 우리를 이끌어 큰 미래 가자 내일로 저기 봐 언제나 가보자 새로운 생각으로 가득한 미래여 무한한 가능성들 내일을 노래해 누구나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곳 우리 향해 손짓해 모두 환영한다고 내일로 가는 계단 내일로 가는 계단 내일로 가는 계단 행복한 그날을 향해 내일로 가는 계단 어디든지 가보자 가슴을 활짝 펴고 이곳을 지키리 찬란한 태양 아래 저 빛의 하나로 우리가 누리고 지낼 자유와 평화의 나라 지금보다 더 이제부터 시작해 우리 힘들로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방부 군악대대의 반주에 맞춰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상으로 제98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8주년 기념식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역사 짚어주시죠. 네, 1919년 3.1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결과로 3월 31일 날 당시 노령 러시아 영토였던 블라디보스톡에서 대한인 국민의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3일 날 한성 임시정부, 그러니까 한성정부라고 일컬어지는 한성정부의 대강이 마련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4월 8일 날 다음에 얘기할 홍진 선생님이 이제 상해로 망명을 해서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틀 후에 알려지게 돼서 우리가 4월 13일을 이 상해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상해와 그리고 이 노령인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한성에서 국내에서 구성된 세 개의 각각의 그 다른 임시정부가 9월 6일 날 이 상해에서 다시 통합이 결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19년 9월 6일 날 이 상해 임정이 이 국내외에 흩어져 있었던 임시정부 세력을 규합해서 통합 임시정부를 구성한 것이죠. 그리고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의 제1호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다라고 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그러한 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그대로 직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가 고스란히 이은 대한민국을 수립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있어서 문지기 역할을 자처했던 백범 김구 선생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김구 선생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오늘 이제 그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의 이 장소도 그 백범 기념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그러한 이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1919년 당시에는 백범 선생님이 비교적 연배가 젊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지기를 하겠다라고 자청하셔서 이제 상해로 들어오시게 되죠. 그전에는 이제 동학운동을 주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교육운동도 하셨던 그러한 이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셨던 그러한 이 민족운동의 이 영웅이었는데요. 문지기 역할을 하시겠다고 자임했는데 이제 초대 경무국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제 경찰청장인데요. 경찰청장을 잘 하셔서 내무총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국무령제가 1925년에 마련된 이후에 국무령에 오르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석이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1932년에 윤봉길 의사의 이 폭탄 의거, 그러니까 이 일본의 이 고위직을 암살한 그러한 것들을 주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경으로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일본 제국주의의 포위망이 백범 선생을 겨누게 되니까 상해에서 유랑 생활을 하시고, 결국은 이제 이 중경에서 1930년대 말에 중경에 안착을 하셔가지고 1945년까지 이 황국할 때까지 임시정부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러한 이 간판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당시 이제 이 임정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의견들이 조금 다른 분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대립과 반목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한 대립과 반목을 통합하고 결국은 1945년 가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환국을 이끌었고, 그리고 뭐 그보다 전에 광복군의 조직을 이끌어내신 아주 우리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밖에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꼭 알아야 할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임시정부 그러면 이제 백범 선생을 주로 떠올리게 되는데요. 뭐 도산 안창호 선생도 우리가 특기할 만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산 선생님은 임시정부의 체계를 잡으시고 난 다음에 이승만 박사에게 이제 대통령의 자리를 인계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뭐 충분히 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셔서 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셨죠.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승만은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셨지만 그 후에 이제 탄핵을 당한 그러한 또 이 비운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여러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회주의자인 이동희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했고요. 뭐 그러한 사람들 외에 우리가 특별히 지적해야 될 것은 1877년에 태어나셨던 홍진 선생님입니다. 이분 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숨은 공로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1946년에 그 광복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이제 반탁 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주 뭐 민족 운동의, 그러니까 뭐 우익 민족 운동의 이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 광복 전에는, 그리고 이제 이 식민지 시대가 출범하기 전에, 그러니까 1910년 전에 이제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지내시다가 1910년에 일제가 이 국권을 찬탈하니까 검사직을 사임하게 되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인권 변호사 역할을 하시다가 상해로 망명을 하셔서 이제 이 임시정부의 구성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1926년에 국무령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 광복회 회장님께서 박유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5년에 이 국무령제가 되는데요. 이 국무령에 취임하십니다. 국무령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국무총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대통령제에서 이제 집단 지도체제인 국무령 제도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 1926년 7월에 국무령에 취임하셨는데, 당시 이제 이 임시정부를 둘러싸고 창조파와 개조파 등등 이 파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면은 서로가 이 대립과 반목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다원주의 사회에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는데요. 그러한 일을 사실은 뭐 극복하려다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1926년 12월 달에 이 국무령에서 물러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이 문제다라고 해서 이 민족유일당 운동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1926년, 27년의 일인데요. 그게 그다지 뭐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국내에서도 신간의 운동이 열리는 그러한 계기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한국독립당이라는 정당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환국하셔서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 중에 한 분으로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되는 그러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진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역시 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족 통합의 일로 매진하신 분이다.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편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두고요. 1948년이다, 1919년이다. 이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건국 시점 논란의 핵심이 뭔가요? 우리가 이제 이 건국절 논란이라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이 건국절을 제창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1945년 이 8.15를 기념한 광복절이 1948년 이 8월 15일에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일부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5년 광복절은 이 45년을 기념한 것이고 48년을 이 8.15를 이제 따로 건국절로 기념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서서 백범 김구 선생님 등을 비롯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의 결과로 4월 달에 그리고 9월 달에 통합 임시정부로서 이미 1919년에 건국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919년에 건국된 것이 이 1948년 8월 15일 날 재건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재건된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은 건국이라고 보기보다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보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해서 양측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러한 논란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어진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섰는데요. 그 전에 19세기 말에 있었던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훌륭한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칭제 건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제국을 선포한 대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국호를 가져다 썼고요. 그리고 이제 제국에서 민국으로 1919년에 이제 바꿨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화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이 어떻게 보면 이 국민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왜 제국에서 이 민국으로 바뀌는 것은 공화정으로 바뀌는 것은 이 구미에서 유럽에서 볼 수 있듯이 그거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혁명 어떻게 보면 3.1 이 국민혁명에 따라서 3.1 만세 운동에 따라서 이제 이 1919년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가 나왔으면 그것이 이제 건국이라고 볼 수 있는 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엄연한 1948년 이 정부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919년에 건국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1919년에 이 건국된 임시정부는 이 국내 통치 기반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2% 부족한 그러한 정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2%를 채웠던 것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이 건국이라고 칭해지는 이 우익들이 주로 주장하는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된 과정이다. 그래서 1919년에 건국의 씨가 뿌려졌고 그리고 1948년에 그것이 뿌리를 내렸고 1945년에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뭐 앞으로 닥칠 예를 들면 2050년에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대한민국의 이 건국이 완성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1919년과 1948년의 이 건국 시점을 둘러싼 그러한 이 진보와 보수의 이 역사적인 대립이 하나의 이 정치적인 논쟁과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 해석되는 것을 저는 경계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이 1919년 그리고 1945년 그리고 1948년 그리고 다가올 통일 이것을 하나의 우리의 건국의 과정으로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헌법 전문에서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수립된 것을 이 제한헌법에서는 이 제한헌법에서 수립된,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정부는 이 임시정부를 1919년 3.1운동의 결과로 수립된 것을 이 재건한다고 썼습니다. 그것이 이제 1987년 이 헌법에서 법통을 계승한다고 이렇게 이 수정된 것이죠. 1987년 헌법에서의 법통이라는 말이 이 법적인 그 이 개통이라는 말인데, 그 말이 이제 이 법에서도 쓰는 말이고 역사에서도 쓰는 말이고, 그리고 주로 이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 1945년 광복 직후에 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계승한다. 그리고 헌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공화정을 선포했으니까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이 우리나라 헌법 이 제1조 1항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러한 헌정 질서를 계승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잊지 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잊지 말고 우리가 이어나가는 그러한 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임시정부 수립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선 국면에서 이 여러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뭐 6분의 후보, 5분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서로가 이 자기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이 대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서 배울 점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배울 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달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1945년에 환국할 때까지 간단 없는 그러한 통합을 위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 선열들의 이 피해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선거 후에 이 국민이 통합돼 가지고 우리 이 대한민국을 이 자랑스러운 나라로, 그리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나라로, 그리고 1948년 정부 수립의 전통을 잇는 나라로, 통일된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